풋볼 주크파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송현주 해설위원과 함께하네요. 네. 눈 깜짝하면 위원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찬아 이놈 언제 돌아오느냐? 빨리 와라. 아니, 이렇게 도대체 얘기하고 싶네요. 그분의 빈자리를 톡톡히 채워주시는 송현주 해설위원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 이적 시장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초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리가 이적 시장 초기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 네. 첼시 얘기는 지현이 형이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 쪽 이적 시장을 초반 판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적 시장 문 닫을 때쯤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루어질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른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너무 이르긴 해요. 하지만은 모든 클럽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적 시장 초반에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클럽들이 지난 시즌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는 주축 선수 누가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방향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클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아직도 안 움직이지? 아니면 우리가 막 움직일 돈이 없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이적 시장에 돈을 투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라리가 팬들이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구나. 우리가 궁핍하구나. 정말 허덕이고 있구나. 정말 막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그 마음. FA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플렉스를 못하는 그 마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제를 하면서 송현주 해설위원에게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역시나 바르셀로나는 참 선수가 좋다. 선수는 좋은데 바르셀로나도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 영입으로 2명의 선수를 이미 영입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적 시장에 돈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영입된 선수들 보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맨체스터 시티에서 일카이 긴도안이 왔고 빌바오에서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왔어요. 그러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보강을 하는데 성공한 상태인데 일단 바르셀로나는 선수단 정리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수단 정리를 통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아웃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영입한 선수들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긴도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트래블을 달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네, 2+1년 계약을 했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영입이다. 왜냐면은 미드필더 라인에 가비, 페드리, 도용이 있는데 긴도안도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가비는 가짜 윙어로 뛰는 경우가 있고요. 부스케츠가 떠났기 때문에 도용은 부스케츠 롤을 소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잘라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긴도안 선수는 직선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요것이 바르셀로나에게는 좀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도안 같은 유형의 선수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긴도안이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페드리라든가 가비라든가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에서 굉장한 기대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긴도안이 부상만 없다면 나름대로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캐시에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돈을 땡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빌바오에서 마르티네스가 왔잖아요. 여기서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니고 마르티네스 영입에 대해서 몇몇 팬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비 감독의 전술 자체가 수비 라인을 위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라오라든가 쿤데라든가 이런 선수처럼 스피드를 갖고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중요한데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데인마크라든가 피지컬이라든가 헤더 능력은 매우 좋지만은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지금 왼발 센터백이 없습니다. 근데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베테랑 왼발 센터백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이 잘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마르코스 알론소가 센터백 보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왜요? 아니, 제가 마르코스 알론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비 볼 때마다 정말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센터백 보는 것보다는 훨 나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몇 분이 이제 댓글 다신다는 거를 제가 좀 뭐 예측을 해보면서 진행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다가 또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빅토르 호키 영입은 매우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상 세부적인 사항만 조율을 하면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토르 호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인데 중앙과 측면 모두 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의 플레이가 매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배치되더라도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 또는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슈팅, 그러면서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팬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선수예요. 네. 사실 바르셀로나가 좋은 성적을 낼 때마다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가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호마리우, 호나우두, 히바우두, 그리고 네이마르, 네. 호나우지뉴도 있었고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쿠티뉴가 실패했잖아요. 대실패죠. 네, 욕 나올 뻔했네. 여하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빅토르 오키 선수가 와서 잘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일단 빅토르 오키 같은 경우에는 파라나인시하고 협상을 할 때 아마 3,500만 플러스 1,00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종류가. 근데 이 분할 상납에 대해서 아마 세부적인 조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 소속팀이 6개월 임대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겨울에 데리고 와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여름에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면 여름에 데리고 와서 활용할 것이냐 상황을 좀 봐야 되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바르셀로나는 바로 기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왼쪽에 배치해서 왼쪽에서 득점력을 높이는 방법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레반도프스키 백업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부터 기용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바르셀로나가 가장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부스케츠가 나갔잖아요. 네. 거기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아쉬움도 있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차비 감독과 바르셀로나가 원했던 선수는 인테르의 브로조비치예요. 근데 인테르에게 이 브로조비치에 대해서 뭐 요구를 했겠죠. 근데 인테르가 요구하는 금액이 바르셀로나가 맞춰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가운데에서 알 나스르가 움직이면서 알 나스르가 브로조비치를 영입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가 노리는 선수는 이제 지로나의 오리올 로메오 그리고 이 비아레알의 다니 파레오를 노리고 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나이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결국 뭐 로메오라든가 다니 파레오 중에 한 명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두 명을 영입하거나 결국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대안은 또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더용이 있는데 로메오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차라리 니코라든가 임대 복귀한 선수들 활용하고 B팀에서 어린 선수들 올려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더용이 그 자리에서 뛰었을 때 잘해주면 좋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메오라든가 파레오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차선책을 좀 마련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 거기다가 뭐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가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많죠. 왜냐면은 라이트백 중에 전문 라이트백이 없어요. 네. 지난 시즌에 쿤데가 그 자리에서 뛰었지만 쿤데는 센터백으로 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차비 감독이 쿤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쿤데가 다음 시즌에도 라이트백으로 뛰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전문 라이트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레프트백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레프트백 같은 경우에는 알바가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발데가 성장했기 때문에 발데가 그 자리에서 너무 잘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선수의 피지컬 그리고 건강 이런 부분이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 시즌 내내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마르코스 알론소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상황이 상황인지라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떠나보낸 선수가 있으면 이적료를 모아서 그 다음에 측면 수비 보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순서가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 바르셀로나는 부스케츠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메워야 되니까 그 자리까지 메운 다음에 선수단 정리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단 정리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측면 수비를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 얘기하는데 여기서 열기가 화끈화끈 나는 게 확실히 좀 애정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이 뜨겁긴 한데 굉장히 깊게 얘기하시네요. 전 되게 짧게 그냥 훑어가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욕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우리는 트랩을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송영철 위원님의 예상이 아니죠. 희망대로 이루어질지, 이적 시장이 이루어질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저는 브로조비치하고 칸셀루를 영입하기 원했거든요. 브로조비치 벌써 떠나갔습니다. 네. 희망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한 2주 전인가요? 네. 2주 전에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적 시장에서 초기지만 거의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한번 좀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지는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 다음에 영입하고자 움직인 선수가 단 한 명에 불과해요. 이 튀르키예 출신의 플레이메이커 네, 아르다 귤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움직였거든요. 네. 먼저 움직인 쪽은 바르셀로나예요. 맞아요. 네, 이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해요. 귤러 선수가 안첼로티 감독하고 페레스 회장을 만나서 결정이 났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르셀로나하고 레알하고 두 팀이 모두 다 이 선수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한 매력이 있다는 건데 어떤 매력이에요? 일단은 잠재력은 너무 뛰어나요. 2005년생인데 벌써 페네르바체에서 지난 시즌 튀르키예 리그에서의 공격 포인트를 보면은 적지 않거든요. 6골 7개의 도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왼발로 전진 패스하는 게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메스트 웨지라고 비교되고 있는 선수거든요. 다만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의 실력이라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주전으로 뛰긴 어렵죠. 그런데 굉장히 어린 선수니까 성장을 더 할 것이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네, 영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만약의 경우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벤제마가 떠나갔는데 호셀루를 영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전방에 호셀루를 쓰거나 아니면 호드리그를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호드리그를 최전방에 썼을 때 오른쪽 윙어로 이제 발베르데를 배치할 가능성이 큰데 귤러 선수가 상당히 잘한다면 네. 오른쪽 윙어로 출전 시간이 좀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대안을 조금씩 찾아가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어쨌든 한 명의 선수가 더 있다는 거는 팀이 그만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네.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벌써 1억 유로 이상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만 하더라도 1억 유로가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프란 가르시아, 호셀로 영입을 했거든요. 물론 호셀로는 임대 영입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나름대로 보강을 했는데 귤러 선수마저 영입을 한다면 나름대로 또 보강을 한 단계 더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벤제마가 떠난 그 자리 그리고 측면 수비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기 때문에 페레스 회장이 이대로 이적 시장을 끝냈지 아니면은 막판에 또 한 번 지를지 지켜봐야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재정적으로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페레스 회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를 수 있어요. 지난 컨텐츠에서는 2024년에 은바페를 영입하려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까지는 했었고. 네, 그 얘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레알 마드리드는 한 번 판을 뒤집을 거예요. 왜냐면은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만 하고 2024년 여름에 브라질 대표팀으로 갑니다. 네. 그럼 레알 마지막 마드리드는 시즌이죠. 네, 새로운 감독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새로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또 보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드필더 라인, 비니시우스 그리고 몇몇 선수 빼고는 또 한 번 판을 2024년도에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24년을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레알 마드리드 상황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레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조금 더 영입할 수 있을지는 막 큰 대여는 아니지만 조금씩 네. 보강할 선수들은 분명히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원한다면은 원하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어느 정도의 선수?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선수 누구든. 누구든 네. 대여라도 올 시즌? 그럼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원한다면 저는 해리 케인도 레알 마드리드가 찔렀다면 네.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판을 그냥
뒤집어 엎은 거지. 네. 페레스 회장이 원한다면 그 선수를 어떻게 해서든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레알 마드리드의 힘입니다. 그 말인즉슨 레알 마드리드는 계획적으로 지금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고 합리적이라면 영입을 하지만 올 시즌에 꼭 모든 것을 다 걸지 않는다. 네, 맞아요. 라는 얘기죠. 아, 정리 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후에 행보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선수단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임대돼서 뛰었었는데 이제 완전 영입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래서 왼쪽 풀백인 하비 갈란 그리고 센터백인 쇠인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비 보강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메오네 감독은 수비 쪽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그리즈만이 지난 시즌에 15골 16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리그 MVP급 활약이거든요. 근데 그리즈만의 파트너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알바로 모라타가 전반기에 골을 넣었지만 후반기에는 부진했고요. 앙헬 코레아는 시즌 내내 일가성 있게 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중요 경기에서 빛나는 모습이 있었지만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도 부상 때문에 출전 대비 득점력은 나쁘지 않지만 출전하는 경기 수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 거기다가 또 사실 이강인 선수를 영입에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강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 또 보강이 아틀레티코 필요하죠. 마드리드 가면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도 결국 미드필드에서 앞으로 볼을 전진하게끔 만드는 창의성이 있는 플레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즈만이 전방과 이선을 연결해 주면서도 골을 많이 넣고 도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기에 힘을 발휘했는데 네. 이 2선과 3선 사이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확실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코케가 그 역할을 너무 잘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왔다면 훨씬 더 강화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 영입을 성공하지를 못했죠. 그 점이 좀 아쉽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시메오네 감독이 분명히 이적 시장 끝나기 전에 해결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네. 문제는 선수단 정리예요. 여기 임대 갔다 돌아온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나쁜 선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문제는 모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선수들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앙 펠리스는 어떡할 거야? 주앙 펠리스. 이 비싼 선수를 안 쓸 거야? 아니 다시 임대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적시켜야 될 텐데.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에 한번 선을 보였더니만 만족할 만한 플레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또 생긴다는 거죠. 관심을 가져도 이제 가격을 낮추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야닉 카라스코 같은 경우에도 시메오네 감독은 잡고 싶어 하는데 카라스코가 뭐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다, 뭐 어디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토마르마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토마르마를 어떻게 팔 것이냐, 이것도 걱정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임대 갔다 돌아온 어린 선수들, 로드리고 리켈메 아니면은 사우엘 리노 활용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달리 돌아보면은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선수들은 타구단에서 관심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기를 수도 네. 있으니까. 그 마테우스 쿠냐도 어떡할지 모르겠고요. 머리가 아프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7월 말에 우리나라 옵니다. 그래서 팀 K리그와 대결을 펼쳐요. 우린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기자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어떡할 겁니까? 이강인 영입 실패했는데 누구 노리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기자들이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현장에 갔으면 당연히 물어봤을 텐데. 위원님이 좀 가셔서 물어보시면 어때요? 아, 제가요? 네. 제가 그 스페인 저는 축구 굉장히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해설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기자회견 때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쿠팡에 부탁해서 네. 좀 물어봐달라고. 아, 그래야 되겠다. 원투펀치로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송현주 위원님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고. 한갑되기 전까지는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아 지금도 너무 잘 되시는데 네네. 요즘 송영주 하면은 뭐 난리잖아요. 아시죠? 네. 제작진들 왜 말을 안 하시고 그쵸? 맞죠? 왜 먼 산 보세요? 피디님 왜 먼 산을 보세요? 아 웃겨. 다른 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틀레티코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좀 주목해봐야 될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팀은 비아레알 같아요. 왜냐면 비아레알이 니콜라 잭슨, 블레디아, 마누 모라레스 이런 선수들을 보내면서 5,300만 유로를 땡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를 보냈다는 거는 결국 전력 누수가 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입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했어요. 특히 셀타비고에서 데니스 수아레스 영입한 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의 한 수고요. 그리고 블랙번에서 벤 브레레턴을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최전방과 왼쪽 측면 모두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득점력을 발휘해 준다면 이거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팀 체질 개선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시즌 중반에 빌라로 가면서 키케 세티엔 감독이 지휘봉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 5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세티엔 감독의 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입한 선수들 보면은 테라츠도 그렇고 데니스 수아레스도 그렇고 코메사네도 그렇고 미드필더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세티엔 감독은 과거부터 이제 미드필더를 잘 활용하는 감독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실패했지만 여하튼 세티엔 감독이 원하는 팀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눈이 가는 클럽이다. 사실 라리가 이적 시장 얘기하면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얘기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바르셀로나가 돈을 많이 쓰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벌써 1억 유로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타 클럽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수 이동은 많겠지만은 빅네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비아레알까지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위원님 말씀처럼 셀러리 캡이 존재한 라리가기 때문에 정말 머리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꼼지락꼼지락 하는지 말이면서. 이강인이 2,200만 유로라는데 그냥 질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브로조비치 2,500만 유로 달라고 하는데 그냥 질러 바르셀로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질렀겠지만 지금은 그 돈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그렇죠. 거죠. 지갑이 작으니까.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적 시장 초기라니까. 네,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난 건 아니다.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초반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뭐 돈을 좀 더 풀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이 이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적 시장 끝날 때쯤 오면은 선수단 변화는 각 팀별로 많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많이 쓴 클럽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쓴 클럽은 없지만 분명히 돈을 현명하게 쓴 클럽은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걸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콘텐츠는 굉장히 송영주 위원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